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구글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독스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침내 구글 폼즈 설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 설문지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 요청에 또 힘입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하는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요청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도록 강의를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구글 설문지는 자, 보시는 것처럼 forms.google.com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자, 저희 늘 하듯이 이제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설문지를 눌러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방법은 늘 여러 가지가 있고 목적지는 똑같죠. 자, 구글 설문지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전 설문 그리고 사후 설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이를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고 클릭하면은 설문을 받는 것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코스를 하고 난 다음에 수강생분들에게 드렸던 이 설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한 설명도 들어가고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니어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0부터 뭐 10까지 이런 식으로 넣는 형태도 있었고요. 단답형, 장문형 텍스트, 그 다음에 객관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해서 아주 유익하고 간단하게 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드디어 퀴즈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구글 설문지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강력한 정보 입수 툴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바로 구글 폼즈입니다. 구글 폰트에서 좀 더 간단하기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gsuite.google.co.kr 러닝 센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품별로 학습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설문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주 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내용이면 사실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양식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제목 없는 설문지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제목으로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운전면허 대비 퀴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텍스트가 항상 제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왼쪽 위에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첫, 첫 문장이 제목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독스,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자료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숫자대로 쭉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분류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설문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별표를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어느 폴더에다가 이동을 하고 싶은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설문하는 사람의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구글 폼즈를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로 시험을 보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름을 안 받아가지고 결국은 누가 뭘 했는지 몰랐던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첫 질문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름은 원래 객관식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단답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여기다 그림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실제 스냅샷을 촬영하거나
어디 다른 데 올려놓은 거를 URL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글 포토에서 끌고 올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검색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라이프 그리고 스톡 이미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뜻의 name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hello, my name is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저작권의 침해가 없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표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아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설문하시는 분에게도 이러한 그림이 뜨게 될 거고요. 여기 3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렬, 변경, 삭제, 그리고 캡션까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름을 넣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필수. 요거는 이름을 안 넣으면은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필수로 넣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될 테니까 복사 붙이기를 누르면은 똑같은 문제가 복붙이 됩니다. 그쵸? 자, 이 다음에는 대부분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같은 거를 넣습니다. 역시 단답형이 되겠고요. 요거는 필요 없겠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요것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한번 끊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아이콘들이 모두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때 아래쪽에다가 추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중간중간 제목과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넣을 수가 있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묶음으로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섹션으로 끊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섹션 1에서 섹션 2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래에 설명 넣든지 안 넣든지 상관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앞에 1섹션에서는 기본 정보를 물은 거고요. 자, 이제 문제 1입니다.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객관식으로 뭐 거칠게,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바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난폭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 여기 중에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질문이 되겠고요. 각각의 질문에 모두 그림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에 보기에 4개의 그림이 다 들어갔고 이 중에서 맞는 그림을 골라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감이 지금 오실 거예요. 자, 객관식 질문은 하나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박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답을 멀티플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드롭다운식은 이렇게 보기를 넣은 게 버튼을 누르면 쭉 나와서 선택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 장문형,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실제 설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응답자가 파일을 업로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고 10개 파일을 그리고 하나에 10기가의 맥시멈의 파일 크기를 주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최대 파일은 10개까지 그리고 최대 파일의 크기는 10기가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지금 파일을 다 받고 있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구글 문서, PDF 그리고 뭐 이미지만 가능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한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 그리드는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부터 5까지 중에서 1은 아주 안전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5번 쪽은 이제 아주 거칠게. 이렇게 되면은 직선 단계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미리 보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실제 응답자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 이게 이제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는 건데 너무 밋밋하거든요. 별로 안 예뻐요. 자, 요거 닫아버리고 좀 예쁘게 꾸며 볼게요. 팔레트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일단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쁜 색깔로 바뀌고요.
그림도 넣으실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넣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테마별로 그림들이 있어요. 뭐 생일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티할 때 RSVP라 그래가지고 올 건지 말 건지 뭐 물어보곤 하죠.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애니메이티드 GIF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행사에 초대를 했어요. 농구의 날입니다. 이런 거 넣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뒤에 배경이 농구하는 테마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응답자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 상당히 크죠? 네,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고 섹션을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문제는 안 보여요. 여기서 다음을 눌러야 문제가 뜨는 겁니다. 짠! 자, 문제가 나왔죠? 객관식, 주관식, 체크박스, 드랍다운 뭐 다 있었고요. 요거는 리니어 그리드입니다. 선에서 아주 안전하게인가, 아주 거칠게인가, 아주 거칠게 쪽으로 운전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제출을 하는 게 구글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었던 것들은 객관식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로행은 색깔 검은색, 그 다음에 거기는 아래는 흰색. 자, 이렇게 하고요. 뭐 하는 거냐? 네, 원하시는 티셔츠를 골라주세요. 이런 뜻이죠. 자, 오른쪽은 반팔, 그다음 이 아래쪽은 긴팔. 이렇게 네 개의 옵션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 나는 선택할 것인가? 이 체크박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 긴팔 중에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렇게 옵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날짜, 원하는 뭐 행사 날짜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했어요. 면접을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전화드리면 좋을까요? 원하는 시간대를 체크할 수가 있죠. 요게 기본적인 설문의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응답 칸에 설문을 만든 사람만 볼 수 있는 요 칸에 응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스프레드시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은 최고 40만 개까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받으면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제가 냈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이 스프레드시트에 입력이 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응답자가 넣은 그 시간의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속도로 이렇게 일련의 응답들이 정렬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톱니바퀴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Gmail이 없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답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한 개씩의 응답만을 받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Gmail로 로그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을 받겠다라는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응답들이 지쳐요. 이 만드는 사람들은 막 신이 나기 때문에 막 100문제씩 만들게 되는데 푸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표시해 주면은 맨 아래쪽에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됐는지 조금 나와서 힘을 조금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퀴즈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똑같으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뒤죽박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번에 2, 3번에 2 이런 게 불가능해요. 각자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 끝났어요.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개인화된 커스터마이즈된 답변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설문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생겼죠. 퀴즈 기능이 생긴 겁니다. 퀴즈 기능을 이제 옵션으로는 꺼져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당연히 객관식이나 이런 게 좋겠죠. 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운전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볼게요. 거칠게, 난폭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자, 퀴즈입니다. 아까랑 달라요. 아까에는 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겼죠. 제가 퀴즈 옵션을 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저는 안전하게를 답으로 하고 싶어요. 자, 클릭을 했죠. 그럼 여기에 초록색이 떴습니다. 얘는 점수를 10점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답을 미리 넣어 놓고 학생들이 답을 넣는 순간 바로바로 채점이 되고 점수까지 나가는 거죠. 자, 질문 수정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체크는 안전하게가 정답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퀴즈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성적을 제출한 다음에 서밋을 누른 다음에 바로 애들이 볼 수 있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주로 요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공개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학생들 입장에선 틀린 거 보고 싶어요. 그쵸? 틀린 문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단순하게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인트도 알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3개 정도 켜놓고 아래쪽에 직접 검토 옵션을 달면은 크게 문제 없이 시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설문의 기본 정도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3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고사 설문이 너무 좋았다. 나중에 사본을 만들어서 기말고사에 쓰실 수가 있고요. 뭐 지워버릴 수도 있고 미리 채워진 링크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가끔씩 설문에 문제가 10문제나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답은 대충 비슷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답을 채워놓고서는 그 링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을 쓰는 사람들이 보고 이건 나랑 다른데? 그러면 그것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설문을 좀 빠른 속도로 받을 수가 있죠. 요 미리 채워진 링크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인쇄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고, 공동 작업자는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서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사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권한 주고 수정하고 보기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편집기는 조금 더 부가적인 고급 기능이 되겠고요. 이 애드온이 있습니다. 애드온, 부가 기능. 요거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부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폼 노티피케이션, 폼 리미트, 그리고 폼 퍼블리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ertify them입니다. 자, 요 네 가지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폼 노티피케이션은 뭐냐 하면 설문이 올 때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문을 했구나를 매번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리미터. 이건 뭐냐면 설문을 하다 보면은 제한을 좀 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파티에 10명을 초대하고 싶은데 응답자가 20명이 되면 그 나머지 10명한테 너는 오지 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구글 폼즈 자체에는 그러한 제한 기능이 없어요. 이 폼 리미터라고 하는 애드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최고 맥시멈 넘버를 정하거나 데드라인 날짜나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답이 나오는 순간 멈춰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폼 리미터 추천드리고요. 네, 폼 퍼블리셔는 들어온 설문을 뭐 독스나 슬라이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어디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내지는 퍼블리시 하기에 매우 좋은 기능이 되겠고요. 서티파이드는 뭔가 퀴즈 같은 거 내지는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한테 80점 이상이면은 축하한다. 이 과정을 수료했다라고 자동적으로 PDF가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폼 노티피케이션과 폼 리미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썼던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폼 퍼블리셔나 서티파이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드온을 만들게 되면은 요 위에 퍼즐이 뜨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넣었다라는 게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은 일단은 된 것 같고요. 응답을 이제 쭉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응답을 끊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쉽습니다. 뭐 해서 종료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은 설문이 끝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문이 되겠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오늘 딱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학생들 상대로 동시에 구글 설문을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주 빠른 친구들은 로그인 해가지고 이미 벌써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5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 아직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인터넷 스마트폰이 꺼졌다 켜졌어요. 이러면서 다른 친구보다 5분 정도 늦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좀 끊어두었다가 한꺼번에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학생 이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학번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뭘까요? 비밀번호를 넣는 겁니다. 요거는 단답형으로 지금 방금 바뀌는 거 보셨죠?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보고 구글 폼즈가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비밀번호를 정해서 그 번호를 눌러야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필수를 일단 해야 되고요. 우측 아래에 3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응답 확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세요. 자, 뭐 많은 입력이 들어오겠지만 숫자로 하는 게 편합니다. 숫자, 그리고 그 숫자가 같을 때 뭐랑 이제 그게 그날의 비밀번호죠. 뭐 빨리빨리. 그리고 틀리면은 무슨 말이 나올지 기본적인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시겠죠?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아이고, 제가 이제 아직 안 꺼놨네요. 다시 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켰습니다. 그리고 질문 가서 미리 보기를 갈게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여기 지금 계속 모든 구글 툴에서 그렇지만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지금 중간중간 제가 저장 버튼을 안 누르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편한 기능입니다. 자,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자, 학생들 이제 시험 시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으쌰으쌰 이게 지금 랜덤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랜덤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 무작위 섞기 꺼요. 그러면 번호 순대로 시험이 나오겠죠. 다시 미리 보기 갑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이름. 제 이름, 학생들 이제 이름을 쓸 거예요. 요 링크를 이제 보내죠. 링크 보내는 거 설명 안 드렸나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를 보고 클릭을 하면 요게 뜹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진행이 안 돼요. 다음 페이지는 다음 섹션에 있습니다. 일단 이름 쓰고요. 학번 1번.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다음 섹션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공평하게 지금 로그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근데 얘가 좀 성격이 급해요. 비밀번호 막 넣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계속 기다리래요. 뭐지, 막 이러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됐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밀번호는 8282입니다. 라고 하면은, 8282. 풀렸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퀴즈를 보내는 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가장 큰 버튼이죠. 오른쪽 위에 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떠요. 기본적으로는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메일을 쓰시고 넣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링크를 만드는 거죠. 링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축 링크를 만들면 조금 짧아져요. 요거를 복사해서 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쫙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요 복잡한 단축조차도 더 짧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틀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비틀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복사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학생들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누구나 시험을 보고 바로바로 선생님은 채점과 집계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전 설문, 사후 설문, 그리고 시험, 퀴즈, 뭐 다양한 내용들의 행사들을 위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와 함께하는 구글 오피스 툴에 대한 소개였고, 오늘은 구글 폼즈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